날씨가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새벽에는 영하 5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낮에 한 13도에 비하면 18도. 감기 드시지 않도록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이제 이번에 한 3회, 4회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국을 무척 싫어합니다. 중국 이래서 싫다. 중국을 왜 제가 싫어하는지 또 우리가 싫어해야 하는지 좀 그 사연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거짓과 생떼의 나라다. 거짓과 생떼를 잘 쓰는 나라다.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그 8월에 홍콩의 그 닥터 앤리몽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산군의 생화학 실험실에서 비밀리에 만든 인공 바이러스라고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이러스가 실제로 생긴 게 이제 작년 8월인데 그걸 감추고 있다가 11월에 퍼지니까 석 달 후 이제 전염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제 석 달 후에 슬며시 얘기를 꺼냈다가 그러다가 2달 후에 이제 확 퍼지니까 무려 생긴 지 5달 만인 이제 지난 1월에 중국의 그 우한 막 인근 지역으로 전염이 되니까 이제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이제 중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산갑이라는 야생동물에서 옮겨왔을지 모른다. 중국이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천산갑이 뭐냐? 이제 참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꼬리를 뺀 몸 길이가 60cm, 30cm 자 2개, 60cm 정도 되는 그 아프리카에도 살고 따뜻한 남쪽 아시아에도 살고 있는 동물인데 몸이 이제 갈색으로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발톱으로 땅을 파서 혀가 이렇게 깁니다. 혀가 뭐 이렇게 쭉 뻗으면 한 30cm 자기 몸 길이만 반쯤 된다 그래요. 그 혀로 이제 개미를 잡아먹고 삽니다. 개미알이죠. 중국 토종 개미알입니다. 천산갑이 되는 게 이빨이 없습니다. 그냥 혓바닥으로 개미를 핥아서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구사하는 그런 동물인데 껍데기는 이제 고름이 잡히고 뭐 그러면은 그 약으로 쓰고 중국 사람들 안 먹는 게 없죠. 고기는 이제 요리에 쓰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뭐 뱀도 살아있는 뱀뿐 아니라 토막낸 뱀도 이제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천산갑에 사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옮겨서 이 코로나19를 유발했다. 중국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바이러스는 이제 천산갑이라는 그 동물을 분류할 때 이제 뭐 동이, 속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간 전이가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사는 그 숙주가 필요하죠. 떼리를 틀고 사는 집이 필요한데 그걸 떠나는 순간 바이러스는 살 수가 없어요. 후손을 못 버팁니다. 근데 천산갑에 사는 바이러스가 그 천산갑이 숙주인데 자기 떼를 들고 사는 집인데 그게 사람에 옮겨서는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중국 공산당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야 백신이 이제 빨리 개발이 될 텐데 중국이 자기네 그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니까 그걸 그렇게 발표를 못하고 천산갑에서만 계속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걸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야 제약회사가 백신을 만들 텐데 이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산갑이 중국 공산군의 실험실에서 만든 병균 이제는 그 신념을 갖고 이제 앤리몽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가족은 아직 중국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앤리몽 박사의 가족은.
그 중국이 이제 그 자기네 그 실험실에서 만든 병균이 온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서 지금 뭐 2천만 명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2,1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일 뭐 5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중국은 자기네 15억 인구 중에서 하루에 한 명도 안 생긴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중국 그 역사서를 읽어보시면은 중국 초대 황제라는 이름을 쓴 초대의 그 왕이 이제 진의 그 시황 황이라는 그 황제를 시작했다.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이놈은 이제 죽으면서 수백 명을 산 사람을 이제 자기 무덤에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을 만드는데 동원된 백성 수만 명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버렸어요. 그 무덤의 비밀이 이제 후대에 전해질까봐. 국민 생명, 백성의 생명은 뭐 아주 옛날 그 2000 몇백 년서부터 아주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려온 게 이제 중국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한 38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70만 명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해 전술이죠. 그러니까 뭐 죽건 말건 그냥 때로 몰려가면은 방어하는 유엔군이나 한국군이 그냥 공포에 질리게. 그래서 이제 그 인해 전술 아닙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닷물처럼 그렇게 그냥 밀어서 적을 쓸어낼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공산당의 그 기본 사고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여기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청도에서 내륙 연태로 한 100여 킬로쯤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데 길가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데 뭐 그거 옆으로 지나다니면서 차에 치여서 이렇게 탁 하고 한 3, 4m 차도를 벗어난 인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뭐 이렇게 한 질펀하게 이렇게 넓게 퍼지고 그러는데도 아무도 뭐 경찰차도 없고 사람들도 지나가는 차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앰뷸런스고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신고가 됐겠지만 그래도 뭐 두세 시간이나 이제 뒤처리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파리보다도 이제 못한 사람 목숨이 되는 걸 제가 그 출장 중에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이제 직접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화대 혁명, 천안문 사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1965년서부터 75년 10년에 걸쳐서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벌였습니다. 3,800만 우리나라 인구의 70%입니다. 재판 없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자살도 하고 그랬습니다. 합니다. 또 그 후로 10년 후에 일어난 북경 천안문 사태 때는 3,000명에서부터 2만 명까지 이제 사망자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설만무성하지 실제로 얼마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3,800만 명이 죽은 1965년에서 75년 10년 사이에 걸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모택동이 장개석 그걸 대만이로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니까 1949년에 그렇게 하고 5, 6년이 지난 1965년에 정권을 잡고 대륙을 모택동이 통일한 1965년에 코너에 몰렸어요. 모택동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정적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대륙에 있는 모든 제도, 그 문화시설 이런 거를 파괴해라. 문화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이 빨간 완장 차고 나가서 이제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전부 다 뺏어서 저 재산을 국유화하고 기업도 국유화하고 농지도 이제 전부 다 뺏어서 국유화하고 뭐 젊은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농촌으로 보내서 그 몇 년씩 뭐 죽거나 말거나 하여튼 재교육을 시킨답시고 이제 했고 그때 이제 제일 그 코미디가 모택동이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소련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하면은 벌어지기라도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무기를 만드는 쇠는 광석을 파내서 재련을 해서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쇠가 될 텐데 철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래가지고 뭐 집집마다 나무로 된 것만 빼놓고 숟가락, 냄비, 뭐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몽땅 징발을 해서 그걸 그 철강을 만든다고 이제 녹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탱크도 만들고 총과 대포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무식합니다. 이 중국의 모택동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4천만 명, 3,800만이 굶어 죽은 거죠. 뭐 산은 온통 이제 빨가벗겨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쇠를 녹이느라고 이제 나무를 떼서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을 시켜서 뭐 본부를 공격해라. 중앙 그 공산당 본부를 공격해라. 그래서 북경에 그 젊은 애들을 끌어들여서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정권을 되찾았죠. 코나에 몰린 정권을 중국을 대륙을 통일하고 5, 6년 동안에 실패한 그 경제정책 때문에 코나에 몰린 거를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러는 홍위병들을 동원한 그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약 4천만 명의 국민들 생명을 뺏어가면서 정권을 다시 되찾은 게 1975년에 65년에서 시작돼서 75년에 끝난 문화 대혁명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13년 후에 이제 1988년에 그 천안문 지금 그 중국 북경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그땐 뭐 모택동이 죽은 담입니다만은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또 그 탱크로 이렇게 뭉갰습니다. 데모하는 젊은 학생들을. 그때 죽은 사람이 뭐 3,000명이네 2만 명이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의 문화 미음자도 못 보내고 천안문 광장의 그 민주화 운동의 미음자도 입에 올리면은 이건 뭐 쥐두새도 없이 사라지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몇백 년 후의 역사에서나 이제 언급이 되겠죠. 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의 그 지식과 문화와 전통을 싸그리 이제 없애야 된다. 그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국민이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미국하고의 그 70년 동맹은 과거의 70년이 앞으로 또 70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못하고 있죠. 이런 중국과 계속 지가 믿고 친해야 될 나라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친중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중국의 실상이다. 거짓과 생떼를 잘 쓰는 나라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